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AI 이미지 모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QN 이미지 2.0인데요.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창의성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이 슬라이드를 과연 AI가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진짜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 슬라이드는요. QN 이미지 2.0이 딱 한 줄의 텍스트 명령만으로 뚝딱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미지 생성과 편집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어떻게 하나의 기술로 완벽하게 합쳐졌는지를 이 이미지 하나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도대체 큐빈 이미지 2.0이 왜 이렇게 강력한 건지 그 핵심을 이루는 5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그러니까 정밀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용자가 이거 이렇게 해줘 라고 했을 때 그 지시사항을 정말 사소한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칼같이 구현해내는 능력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타임라인 슬라이드 있죠? 그게 바로 이 정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복잡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길고 복잡한 요구를 한 번에 알아듣냐는 건데요. 이 QN 이미지 2.0은요. 한 번의 명령으로 최대 1000개 토큰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토큰은 뭐 단어랑 비슷한 개념인데 1000토큰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도 한 번에 소화한다는 뜻이죠. 아니, 1000토큰의 복잡성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시는 게 A/B 테스트 결과 보고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달라는 실제 명령어의 일부거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3개 열로 나누고 왼쪽 열 제목은 이걸로 해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AI가 그 길고 복잡한 명령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데이터까지 꽉 찬 전문가 수준의 비즈니스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수익 증가분, 통계 분석, 사업 영향, 모든 정보가 전문 디자이너가 한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딱딱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게 단 한 번의 지시로 끝났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기둥은 즉 미학입니다. 이건 그냥 기능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요. 아름다운 레이아웃이나 구도를 잡고 심지어 예술작품 같은 서예까지 창조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델의 예술적인 감각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좀 보세요. 고전 수묵화 스타일로 특정 시를 써달라고 하면서 먹의 농담 변화라든지 붓이 스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비백 효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주문하는 수준이죠. 네 번째 기둥은 바로 현실성입니다. 텍스트나 사물을 그냥 이미지 위에 얹는 게 아니에요. 실제 세상처럼 조명, 반사, 원근감을 다 계산해서 진짜 그 표면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이미지 안에 화이트보드가 있고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잡지를 들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모델은 유리 화이트보드의 반사광, 티셔츠 천의 주름, 잡지 표면의 원근감, 이걸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글씨를 정말 현실감 있게 새겨 넣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즉 정렬인데요. 이건 달력이나 만화, 다이어그램처럼 딱딱 짜인 형식 안에서 여러 요소들을 아주 정확하게 배치하는 능력이에요. 복잡한 전문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드는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정렬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 달력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6년 2월 달력인데 정확한 날짜는 물론이고 공휴일 표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글자와 숫자가 격자 안에 자로 잰 듯이 딱딱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작업까지 해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렬 능력은 스토리가 있는 여러 컷의 만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곱하기6 그리드 안에 그림은 물론이고 대사, 액션까지 정확하게 배치해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해내는 거죠. 이제 창작자는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텍스트를 얼마나 정밀하게 구현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QN 이미지 2.0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글자를 넘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한번 보시죠. 이 엄청난 사실성의 비결은 바로 압도적인 해상도에 있습니다. 무려 2048 곱하기 2048의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거의 현미경 수준의 디테일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여름숲 장면을 좀 보세요. 이게 그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 모델은 식물 하나하나의 고유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23가지가 넘는 미묘하게 다른 녹색을 전부 구분해서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자연을 복제하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자, 이제 모델의 편집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QN 이미지 2.0은 처음부터 생성과 편집이 하나로 통합된 옴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생성 능력이 기존 이미지를 편집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편집 사례인데요.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진에다가 멋진 서체로 쓴 시 한 구절을 추가하는 건데 보세요. 그냥 감쪽 같죠? 마치 처음부터 사진에 저 글씨가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AI가 서로 다른 두 사진에 있는 인물을 각각 따와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합쳐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조명이랑 배경까지 완벽하게 통일시켜서 말이죠. 이제 정말 불가능한 사진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기술은 창작이라는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창작자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캠퍼스가 열린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엄청나게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한번 보세요. 겨울 베이징 거리인데 왼쪽엔 서해가게, 오른쪽엔 꽃가게가 있고 가운데 눈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각각의 간판의 글씨체나 재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과연 결과물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AI가 그 복잡하고 창의적인 지시를 단 하나의 아름다운 이미지 안에 코딩 세계에서 오랫동안 통했던 공식 뭐였을까요? 바로 더 클수록 더 강하다는 거였죠. 근데요, 만약에 아주 작은 AI 하나가 이 거인들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면요? 자,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기술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한 어떤 AI 모델에 대한 이야기죠. 이 그림이 상황을 딱 보여주네요. 왼쪽은 골리앗처럼, 기존 방식은 그냥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말 그대로 힘의 경쟁이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다윗처럼 새로운 접근법은 바로 기술, 즉 혁신적인 효율성에 모든 걸 겁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건 바로 크기 대 성능의 문제입니다. 요즘 AI 업계는 뭐랄까? 끝이 없는 군비 경쟁에 빠져 있거든요. 모델들이 계속해서 거대해지면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업계의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AI를 강하게 만들려면 그냥 모델을 더 크게 만들면 돼.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 방식에는 진짜 큰 대가가 따릅니다. 모델을 한번 돌리는 데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개발하는 것 자체도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상 몇몇 거대 기업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인공 QN3 코더 넥스트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에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에이전트 훈련 신호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에이전트 훈련이라는 게 사실 아주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거랑 작업실에 가서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거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바로 후자죠. 이 모델도 그냥 데이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직접 코딩을 해보고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직접 피드백을 받으며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으로 배우는 셈입니다. 이 똑똑한 훈련 방식은 마치 한 명의 진짜 전문가를 키워내는 과정 같아요. 1단계, 일단 방대한 코딩 데이터로 기본기를 쫙 다지고요. 2단계에서는 최고 전문가들이 짠 코드 예시를 보면서 실력을 가다듬습니다. 자, 3단계가 진짜 핵심인데 웹 개발이면 웹 개발,
품질 보증이면 품질 보증,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이 모든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하나의 작고 강력한 두뇌에 압축해서 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이 AI는 세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첫째, 아주 복잡한 문제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풀어낼 수 있고요. 둘째, 필요할 때 딱 맞는 도구를 꺼내 쓸 줄 아는 요령이 생기죠. 그리고 셋째, 심지어 뭔가 잘못됐을 때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회복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결과는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70%.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딩 능력 테스트 중에서 진짜 까다롭기로 소문난 SWE 벤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무려 70%가 넘는 점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작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훨씬 더 큰 경쟁 모델들하고 성능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뛰어나요. 크기계 깡패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 매개 변수가 자기보다 10배, 많게는 20배나 더 큰 거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쓰는 수준이죠.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 최적점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율 지점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모델이 그 기준선을 완전히 새로 그려버린 겁니다. 이제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작고 강력한 모델로 대체 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작은 거인이 부리는 마법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웹 개발입니다. 그냥 채팅창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 눈앞에서 실제 작동하는 웹사이트를 뚝딱 하고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파일 정리. 바탕화면 정리의 명령어 한 줄이면 정신 사나웠던 내 컴퓨터 바탕화면이 순식간에 깔끔해집니다. 이거 정말 탐나는데요. 세 번째, 웹서핑. 아마존에서 특정 물건을 찾아달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처럼 웹사이트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그 물건을 찾아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건데요. 바로 게임 개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플레이할 수 있는 오목 게임을 코딩부터 완성까지 혼자 다 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는 혁신적인 효율성. 둘째, 어려운 시험에서 70%를 넘겨버린 입증된 성능.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비법. 바로 더 스마트한 훈련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의 다음 목표는 이 모델의 생각하는 힘, 즉 추론과 의사결정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AI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랑 예술, 되게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근데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바로 그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과학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진짜 신기한 프로젝트 페이퍼 바나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발표 자료 만들 때 다이어그램 하나 때문에 골머리 알아본 적 없으세요? 선 하나, 상자 하나 위치 딱 맞추려고 새벽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억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걸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발표 자료가 아니라
최첨단 AI 연구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그냥 개인적인 고충 수준이 아니라 과학계 전체의 아주 중요한 소통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문제, 과학계에 숨겨진 일러스트레이션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과학적 발견을 해도요, 이걸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논문에 실을 만한 퀄리티의 일러스트를 만드는 게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전문 기술도 필요하니까요. 말 그대로 병목 현상인 거죠. 이게 그냥 그림 예쁘게 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공유를 막고 심지어 과학 발전 속도 자체를 늦추는 아주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의 연구원들이 정말 똑똑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페이퍼 바나나입니다. 이름도 귀엽죠? 구글 연구원들이 만든 건데 학술 논문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프레임워크예요. 여기 이 마스코트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덕분에 이 복잡한 기술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페이퍼 바나나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 어벤져스 팀 같은 거예요. 마치 영화 제작팀처럼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복잡한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AI 크리에이티브 팀,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페이퍼 바나나 팀의 전문가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팀에는요, 각자 역할이 아주 뚜렷한 5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서처 역할의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에서 참고할 만한 예시 다이어그램을 쫙 찾아옵니다. 두 번째, 작가 역할의 플래너. 이 친구가 다이어그램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글을 쓰죠. 세 번째는 그래픽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플래너가 쓴 글을 학술 스타일 가이드에 맞게 아주 세련되게 다듬어줘요. 네 번째, 드디어 일러스트레이터, 비주얼라이저가 등장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다듬어준 최종 설명서를 보고 이미지를 짠! 하고 그려내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편집자인 크리틱이 완성된 이미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을 제안합니다. 와,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드림팀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이디어 하나가 멋진 다이어그램으로 탄생하기까지 크게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페이퍼 바나나의 작업 흐름은 크게 2가지 핵심 단계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예요. 일러스트의 전체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는 거죠. 여기서 리트리버가 참고 자료를 찾고 플래너가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쓰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리스트가 다듬는 이 3가지 작업이 순서대로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개선 단계입니다. 일단 비주얼라이저가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크리틱이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 하고 지적을 해요. 이 과정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요. 마치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는 것처럼 결과물의 퀄리티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자,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이죠? 시스템도 근사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되냐? 이거죠. 이제 그 증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연구팀은 페이퍼 바나나 벤치라는 아주 특별한 시험대를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회지에 실렸던 진짜 까다로운 다이어그램 292개를 모아서 구성한 거예요. 말 그대로 페이퍼 바나나한테는 실전 시험이나 다름없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거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AI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랑 추론부터 비전, 인식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페이퍼 바나나가 정말 다재다능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가 그 시험 결과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이 원래 복잡한 다이어그램이고요. 오른쪽이 페이퍼 바나나가 새로 그린 거예요. 어떠세요? 딱 봐도 오른쪽이 훨씬 깔끔하고 정보가 눈에 쏙 들어오죠?
그냥 예쁘게만 그린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꿰뚫어서 시각화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요, 다른 최신 기술들이랑 비교했을 때 페이퍼 바나나의 전반적인 성능이 무려 17%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17%라는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자, 그럼 이게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AI를 넘어서 과학계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연구팀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논문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과학적 발견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만든다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퍼 바나나는 그냥 멋진 기술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인 셈이죠. 결국 이 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일러스트 만드는 그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연구자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이제 연구자들은 디자인 작업에 쏟던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발견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간 절약이 아니라 과학 발전의 속도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이렇게 과학적, 예술의 영역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과연 과학적 발견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완전 자율적인 AI 과학자의 등장을 곧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랑 대화하는 거 이제 우리한테는 꽤 익숙한 일상이 됐죠? 그런데요, 이 AI와의 대화가 1대1을 넘어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룹 대화로 진화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진진한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 챗봇들 정말 똑똑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나랑 단둘이서만 얘기하려고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진짜 중요한 소통은 대부분 여러 사람이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는 회의나 가족들과 둘러앉아 나누는 저녁 식사 대화, 또 학교에서의 열띤 토론까지 전부 다 여러 사람이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현재 AI 기술이 아직 넘지 못한 아주 커다란 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AI의 그룹 채팅 문제. 도대체 여러 명의 AI와 여러 명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 개발자들이 겪는 딜레마가 정말 재밌습니다. 뭐랄까, 양극단에 놓여있는 선택지 같은 건데요. 한쪽에는 모든 대사를 미리 짜놓는 아주 경직된 스크립트 방식이 있어요. 이건 예측은 가능한데 너무 로봇 같고 부자연스럽죠. 반대편에는 AI한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말 그대로 즉흥 연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혼란스럽죠. 바로 이 꽉 막힌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주 똑똑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이얼로그 랩입니다. 다이얼로그 랩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AI 대화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복잡한 그룹 대화를 손쉽게 만들고 바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또 결과는 어떤지 테스트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오픈소스 도구인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딜레마, 그러니까 스크립트의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과 즉흥 연기의 자연스러운 자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바로 그게 이 녀석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이얼로그 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라는 배우들을 데리고 멋진 그룹 대화라는 연극을 연출해내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쓱 들여다볼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대화를 딱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룹 역학, 즉 누가 이 대화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둘째는 대화 흐름, 그러니까 대화가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겁니다. 누가와 어떻게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죠.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개발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직관적인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대화의 뼈대를 제작하고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살아 움직이게끔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분석 도구로 결과를 검증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대화의 퀄리티를
쭉쭉 높여나가는 겁니다. 각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제작 단계에선 마치 게임 캐릭터 만들듯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AI들을 배치하고 성격을 정해줘요. 테스트 단계에는 정말 특별한 인간 제어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AI의 답변 방향을 실시간으로 살짝살짝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증 단계에서는 대시보드를 통해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 대화 분위기는 어땠는지 같은 걸 데이터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랩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써보게 했더니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냥 일반인들이 안다? 무려 14명의 전문가들이 이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게임 디자인, 교육,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직접 다이얼로그 랩을 사용해보고 아주 꼼꼼한 피드백을 줬다고 해요. 결과 보세요. 정말 놀랍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간 제어 모드에서 몰입도, 효과성, 현실성 점수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개발자들은 AI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완전 자동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창작 의도를 지키면서 AI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제어권을 원한다는 거죠. 바로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았을 때 가장 강력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이 남긴 피드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한 참가자는 이 인간 제어 모드가 더 큰 주도권과 몰입감을 줬다면서 그냥 100% 자동화된 AI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간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얼로그 랩 같은 기술이 활짝 열어줄 우리 대화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 기술 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 발표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가상의 청중 앞에서 마음껏 발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게임 속 캐릭터들이 와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상호작용하게 만들 수도 있죠. 또 사회과학자들이 복잡한 인간 집단의 행동을 아주 정교하게 연구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장기적인 비전은 단순히 글자만 주고받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손짓 같은 제스처나 미세한 얼굴 표정까지 다 포함하고 진짜 사진처럼 사실적인 아바타를 통해서 훨씬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AI가 더 이상 명령만 기다리는 비서가 아니라 우리 팀 회의나 친구들과의 토론에 완전한 한 명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롭고 놀라운 대화들을 나누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